저는 이 그랜드 캐니언하고 캐니언랜드를 맡았는데요. 요 자료를 저는 파워포인트로 하지 않고 이제 워드로 아까 이렇게 책 포맷으로 해가지고 워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거든요. 뒷분들 글씨 안 보이니까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미리 발표했는데 지질과 실험과 함께 여행하는 한강 너머의 세계.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과 캐니언랜드를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쪽에 닫기 해버렸어요. 예? 닫기. 거의 백화. 닫기 꼭 눌러봐요. 그래서 이제 쭉 포맷을 잡아가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상당히 자료도 많이 우리가 수립을 했고 박물 박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를 사전 지식 없이 무작위로 모으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박사님이 이번에 학탐사 가가지고 산 이 책이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지질학과 함께하는 하이킹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사실 이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기 전에 잡았던 어떤 이렇게 작성하려는 포맷하고 이 책이 가진 포맷하고 너무 똑같았고 유사했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 책은 약간 전문적인 서적을 수십 권의 레퍼런스를 책을 참조를 해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알고 싶었던 궁금했던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그대로 옮겨도 몇 가지 우리가 137억년의 플랫폼에 맞게만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옮겨도 될 정도로 이 책이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이게 나름대로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단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포맷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캐니언랜드와 그랜드 캐니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쭉 제가 작업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학습 탐사 여행을 가봤지만 이게 어디였지? 학습 탐사 여행을 가면 보통 딱 우리가 처음 그랜드 캐니언하고 캐니언들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 갈라진 땅이 지진이나 갈라진 거대하게 갈라진 틈들 그 다음에 그 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대한 절벽들 그 다음에 파여지고 핥혀가지고 남은 이 봉우리들 그게 이제 뷰트로 남기도 하고 메사 지형으로 남기도 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피너클이라는 작은 봉우리들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고 또 이제 형형색색하고 색칠하고 깊이 쌓여있는 지층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장엄하다 경이롭다 현재의 모습이 저런데 과연 장엄하다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을 본다고 해서 정말 과거를 우리가 거슬러서 기원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모습이 왜 현재의 모습을 존재하는지 단 한 발자국도 이 기원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자연과학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걸 기원을 밝혀내고 현재 이런 경관을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서만이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저는 사실 그랬어요. 이렇게 행성지구의 최고의 지질학적 명소이다. 그랜드 캐니언과 캐니언랜드를 처음 접하는 순간에 이런 스펙타클한 광경보다는 이렇게 도대체 이런 모습과 지형과 이런 컬러풀한 모습을 만드는 게 도대체 어떤 퍼즐이 이 머릿속에서 복잡한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과 캐니언랜드에 특히 가보면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지층들에서 이 콜로라도 고원의 속 내면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서 보면 다 알 듯 했는데 실제로는 알아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커다란 의문과 커다란 진짜 호기심 이런 것들만 이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사실은 이 그랜드 캐니언에 관해서는 너무 그 규모가 이 사람을 압도해서 그런지 이
기독교나 종교 있는 창조론들, 창조 과학회나 뭐 창조론자들하고 이 과학자들하고 치열하게 이 지지락을 놓고 과학적 결과하고 이 맞서서 대결을 하는 이 장소가 바로 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 지형을 만들어내는 건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노아의 홍수설 그것만이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이런 지형을 단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하고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끊임없는 물의 침식, 이 대륙이동 이런 탐구조론을 통해서 이 해석하는 과학적 결과하고 서로 어떤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수수께끼를 놓고 정면 충돌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지질의 어떤 박물관 같은 전시장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제 지질학자들인데 확실한 것은 암석들이 매우 오래된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하고 경사면에 노출된 암석들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뿐 타임머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곳의 형성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진짜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7억 년에 그 박사님이 텔레스코프 타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타임머신. 네. 타임머신. 그냥 곧장 사용하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시간이 엇비슷하게 달린 장면을 보는 것이고 멀리 있는 물을 볼수록 먼 각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허블 망원경이고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시은하의 모습을 관측하여 뒷길들을 밝혀내고 이게 바로 우주은하의 나이 30천 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확장했고 우리가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이렇게 가져온 핵심적인 이 도구였는데 망원을 통해서 이 우주를 이해하듯이 행성 지구에서 비슷하게 잘린 실험단면을 통해 지구 역사를 알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층이다. 지층은 행성 지구의 시간의 창이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Stratum is a slice window of time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명했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고소화를 보면 옛날 상을 바라보듯이 오래된 지층을 볼수록 더 먼 과거의 지구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핵심적인 걸 또 느꼈고요. 이제 과학의 핵심이 그 과거에 대해서 또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의 핵심은 과거의 시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 패턴을 발견해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유추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의 본질은 바로 시간 여행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봤을 이 그림입니다. 결국은 이 그림, 이 암호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글씨와 그림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주된 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지질주상도라는 이 표준 지질주상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상도를 보면 그랜드 캐니언은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고생대 페르기입니다. 페른기의 이 케이밥 라임스톤 석회암층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2억 5천만 년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콜로라도 왕 이 바닥에는 미시느 그룹이라 해서 미시느 쉬스트 이래서 편암층이 20억 년 전에 원생된 편암층이 있습니다. 이 성탄불의 편암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파인 단면을 만들어내고 이런 지형을 만들어내는 건 콜로라도 강이 콜로라도 고원이 융기되고 거기에 있는 콜로라도 강이 결국은 이런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참 또 우리 연대로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의아한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잠깐만요. 개인 중요한 약간 저 편암이라고 했는데 편암은 아주 그 일반적인 명칭인데 대부분 암석이 편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암석 중에 하나가 하강 편마암이거든요. 편암 일종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단이라 이렇게 했는데 보면 하강암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띠무늬가 있는 암석이 있어요. 밝은 색깔의 하강암 종이 비슷한데 그 안에 시커먼 띠가 이렇게 쫙 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강 편마암인데 그거는 그 편마암 이쪽 계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깊습니다. 하강암보다 더 깊어요. 다 10억 년 넘었을 때인 거예요. 예. 이어도 이제 그게 20억 년 그 편암이 나오네. 예. 그래서 이
이 지형을 여기 한 도표에 그랜드 캐년과 이 콜로라도 고원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 우리가 책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수히 많은 지구 역사에 이게 살아있는 그 당시의 환경과 지구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참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오르도비스 기하고 실루리아기에 한 1억 년의 시간 간격이 없어요. 1억 년의 시간 간격이 비었다는 건 당시 이게 뭐 바다 위치였든지 어떤 환경이었든지 간에 뭐 침식이 일어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침식이 일어난 흔적이 있든지 퇴직이 있으면 퇴직이 흔적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지층이 한 1억 5천만 년 하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까지 합해서 한 2억 년에 사라진 지층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상에 의해서 좀 보고 그걸 좀 파헤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왜 꼭대기층이 2억 5천만 년이면 결국 윤기가 돼서 2억 5천만이고 5억 5천만 년에 퇴직이 되고 콜로라도 고원이 윤기가 된 게 뭐 길게는 7천만 년 보는 사람도 있고 1700만 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이 지층이 시간이 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굉장히 그런 마음들이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콜로라도 공원이 이렇게 윤기하고 가라앉고 윤기하고 침식되고 이런 걸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루된 듯이 수평으로 쫙 펼쳐져 있는 이 지층을 보면은 도대체 왜 이 지층이 그대로 이렇게 평행으로 온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또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가장 사실은 좀 재밌게 만들었고 또 절망감의 한편으로 빠지게 만든 게 그랜드 캐니언이나 캐니언랜드나 이 콜로라도 고원을 쭉 여행하시면서 그 엄청난 대지를 이루었던 그 판상 침식이라는 게 보면은 평평하게 침식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 침식된 거는 그 이전에는 그 전체의 공간이 다 흙으로 혹은 암석으로 다 차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강이 어떤 도대체 바람이 그거를 다 침식을 시켰다는 게 일견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탄산 침식을 사라져버린 그 중평을 보면서 이 평탄한 침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인 물과 강과 바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만일 침식되어서 사라진 거라면 어디인가에 그 퇴적물들이 운반되어서 퇴적돼 있을 거다. 이런 과정을 좀 한번 추진해보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많이 제가 사진으로도 많이 담았는데 문득문득 보면 이런 콜로라도 공원에 가다 보면 뷰트로 이렇게 하나 우뚝 솟아있는 게 있으면 결국은 뷰트가 솟아있는 지층이면 그 일대 전체나 그 평원으로 이었던 전체는 다 어느 틈에는 퇴적물이 다 퇴적층에 이 지층이 쌓여있을 텐데 도대체 그 퇴적 뷰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잔류물들이 다 어디로 순식간에 이렇게 한상침식돼서 사라졌는지 참 이게 너무나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저트 뷰에 처음에 딱 갔을 때 박사님이 그 청문회처럼 생긴 그게 참 이게 멋대가리 없을까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딱 가가지고 더욱더 저를 이렇게 이런 호기심에 이렇게 물어놓은 게 여기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김광자 선생님한테 그 사진을 좀 담아달라고 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데저트 뷰의 꼭대기에 보면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의 성지라고 하는 시다산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데 그 시다산부터 쭉 보면은 그랜드 캐니언은 맨 꼭대기 층인데 끝없는 평원에 시다산만 하나 우뚝 서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게 하나하나 이 잔류물이 왜 저게 남았는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윤기가 됐으면 그 일대 전체가 윤기가 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뷰트 지형이 하나만 남아있는 게 도대체 이건 어떤 것으로도 잘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가기 전에 표준 주상도 저거 하나만 보면은 그냥 가서 눈으로 감찰하고 대충 이렇게 뭐 경이롭다 몇 가지 형용사만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참 풀리지 않는 큐브를 가져온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
지향하는 표면이 이 한구조론이고 대륙이론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밀도가 운명이고 또 이제 이렇게 아인슈타인 우리가 중력장 방정식을 배웠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우리 지구는 그야말로 구형의 휴전이 시공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콜로라도 강도 그렇고 그 뷰트의 헝거지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 탐사대가 아무리 돌아도 우리는 빠른 직진을 한 게 아니고 공면을 지구가 만든 이 공간 구조를 시공구조를 따라서 돌았다. 이래서 이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화려하고 다양한 경관 너머에 배경으로 잘 잡는 그 우주의 일반적인 원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공구조 이게 법칙으로 잘 잡고 있다. 이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주론과 이런 뭐 태양계가 형성되거나 지구가 형성되는 초기 지구 형성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지층 누중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 이 지질학적인 그 지층을 구성하는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게 침수학적인 한 3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암석의 종류. 크게 보면은 뭐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 본질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 이 지형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구조론을 빼면 안 됩니다. 이 탄구조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억 년 전에 탄구조론의 출발이 바로 콜로라도 고원과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침식된 기후 지형학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20억 년 전 아까 그 편암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암층이 형성된 것은 20억 년 전 탄구조론에서 해양 지각인 와이오밍랜드. 와이오밍랜드는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이게 와이오밍랜드라고 명칭된 것들이 캐나다 이 중국까지 이어진 거대한 이 땅덩어리입니다. 이게 대륙 지각이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야바파이 호상대지 이거는 그 당시 바다였다면 우리가 그뭐 알루산 포상열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쪽은 그랜드 캐년의 동쪽 편은 해양 지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와이오밍랜드는 그 대륙 지각이어서 그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화산작용, 열정 화산작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그 열정 화산의 마그마의 작용이 최초에 올라오면서 심성암으로 굳어진 게 편암이고 편마암이고 이렇게 돼서 20억 년 지층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판구조론이고 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판구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질 주상도를 20억 년 전 판구조론부터 출발해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 작업을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가 책을 펴낼 때는 제가 공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보면 이 콜로라도 플래토, 이 콜로라도 고원이 결국은 이 강하고 이 고원의 이 높이 솟아오르는 융기하는 모습하고 이게 형성된 지층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와이오밍랜드하고 야바파이하고 이렇게 대륙 충돌에 의해서 토산 열도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 콜로라도 강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융기 되기 이전부터 해저 지층에 낮은 지층, 해저들이 있을 때부터 이 콜로라도 강이 형성됐다가 나중에 융기하면서 같이 형성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융기 후에 콜로라도 강이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설에 가까운 게 뭔지 이것도 좀 숙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 그거 다 밝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갔던 이 콜로라도하고 이 콜로라도 강의 상세 지도입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의 위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이거 전체 지도 그랜드 캐년의 위치를 나타낸 거고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로라도 이 플래토 이쪽을 둘러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이쪽은 와이오밍랜드라고 해서 그 대륙 지각이고 이쪽은 그 당시에는 해양 지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이쪽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스밸리나 이쪽에 그 당시에 하면서 이 베이신 나중 해저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들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억 년 전 대지층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최초의 나이시스 편마암이 형성되고 쉬스트, 편암이 형성돼서
20억 년 전 최초의 그 마그마가 올라오는 모습에 도표가 있어서 그대로 봤고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지역입니다. 이 울뚝불뚝 이 호상으로 이게 생겨진 게 이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그 편마암이 마그마에서 해양지각이 들어와서 어떻게 마그마가 올라오고 물과 함께 융해된 마그마 분출되고 하는 그런 편암이나 그 변성암이 형성되는 그 다이아그램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25년 지층의 모습입니다. 그래니트하고 시스트. 요 밑 지각들, 이 밑면으로, 강 밑면으로 따라서 쭉 시커멓게 또 이렇게 나란히 판상 구조로 이루는 게 아니고 떼쭉삐쭉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그런 구조들이 다 편한 편마음들입니다. 이 강들이 만들어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대한 그 현상 침식이 일어난 이 퇴적물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 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강을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쭉 이런 지층이 이렇게 이 한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군데군데 보면 여기에 뷰트가 얇게 펴진 지역에 이렇게 하나씩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꼭대기에 이 빨간 선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은 전체가 다 거대한 암사하고 퇴적 편안이 있었다고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송두리째 파헤친 사실 그 당시의 기후나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참 궁금하고 그럼 이렇게 막대한 토사가 흘러가지고 쌓였으면 무슨 뭐 선상기가 있든지 뭐 삼각지가 있든지 삼각지가 있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이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수직 침식작용을 일으켜서 지층을 이렇게 보게 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그랜드에서 콜로라도 공원의 전체 이 지역들이 어떻게 차별 침식을 받아서 탄상 침식을 받으면서 이 강이 깎여 내려왔는지 이 지층 구조를 한 단면에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같은 그 주상부입니다. 지질 주상부고. 다르잖아요. 이쪽은 이런 형식으로 되죠. 퇴적 지층이 아니라 신성하고 밑에서 올라온 마그마 지층이고 여기서부터는 나란히 이렇게 전부 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정확한 형상으로 이렇게 퇴적 지층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부터는 아무튼 바다 밑에서 퇴적작용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같은 일인데. 결국 이걸 이 사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케이밥 뭐 라임스톤 층이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름을 붙이고 시간대로 이렇게 쭉쭉쭉 다 내려가 있거든요. 아, 좋은 자료. 네, 맨 마지막에 이게 비시누 시스트 편암층이 이렇게 밑에를 25년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위성에서 찍은 그랜드 캐니언 사진이고요. 나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 지은 스파이로그래프에서 1등한 퇴적층 그룹을 붙여서 했고 이제 이 상세 강론에 들어가서는 하나하나를 이 책에 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봐가지고 내용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세자 마운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데저트 뷰에서 데저트 뷰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바라봤잖아요. 오른쪽 끝편에 보면 이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변이 끝없이 이렇게 평원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곳곳에 한 콜로라도 공원 전체가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이게 참 상당히 해석하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강이 흐르면서 콜로라도 강 끝에 이 삼각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콜로라도 리버 델타 삼각지대에 흘러나온 썰입니다. 이런 지층들 이게 쭉 수평으로 된 지층들. 근데 그 비어있는 지층 시간 간격 사이에 사실 이런
부정합층이라고 해서 그 신앙량도 내꾸는 지질 작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지질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용어도 비슷비슷해가지고 부정합이라는 용어 자체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정합 지층이 그런 신앙관계를 메꿔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단순히 일어나갖고 네. 시간대가 다른 느낌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퇴적암 지층을 최근에도 열정이 화산의 형태로 이렇게 솟아올라서 밑에서부터 관입해서 이 분출하는 이런 모습의 그런 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냥 거의 단면인데 그 다이어그램 보듯이 쫙 관입돼서 솟아오르고 분출되는 지금 완전히 화산 분화가 네, 화산 분화 같은 네. 그리고 이게 싱더라고 하는 싱더폰이나 그렇지. 우리 저 제주도 같은 제주 같은 울음을 그냥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뭐 도입부에서는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한 자료들입니다만은 태양계 형성과 지구 형성, 그다음에 지구의 현재 에너지와 기후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내부 이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대류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작용들을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이것도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탐구조론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나머지 뭐 퇴적되고 이런 것도 보니까 그냥 기타 등등이고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바다의 환경이 조성되면 뭐 석회암이 퇴적됐다가 세일이 퇴적됐다가 뭐 모래가 퇴적됐다가 이런 것 뿐이고 기본적인 포맷을 딱 결정짓는 탐구조론입니다. 그래서 탐구조론에 대해서 좀 더 이 지형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깊숙하게 스터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얼마만큼 제가 지금 자료는 그냥 다 이렇게 어태치를 해놨는데 나중에는 좀 핵심 자료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 밀도각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 밀도 각 지각의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다이어그램을 알 수 있더라고요. 거시적인 어떤 지구 전체의 이 바다가 그러니까 산구조로 일어나서 그 지각이 형성이 됐지만 그 형성이 되고 또 융기되면서 또 한 번 25년에 침식을 받습니다. 침식을 받아서 드러나는데 이게 해저면까지 침식이 다 되니까 그 뒤에 또 이 바닷물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형성되는 거 보니까 이게 한 차례 융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 융기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침식을 받아서 시웨이블로 내려가고 또 시웨이블로 내려간 상태에서 바닷물이 물려 들어가가지고 퇴적지층을 이루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지돼가지고 오늘날 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전체가 이렇게 다 깎여서 몇 년 후면은 다 이게 평지나 시레벨로 내려간다. 이런 그 멘트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쭉 지질 주상도에 따라 가지고 강문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진과 함께 어울려서 기술하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직은 제가 이 그랜드 캐년만 우선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 그 캐년랜드는 지금 저하고 같이 작업하시라는 분이 지금 번역 작업 중에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그래서 그 자료가 오면 뭐 추가해서 이렇게 상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가 지금. 네. 윤곽을 잘 잡아가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번 이게 책으로 나오면 저는 이제 큰 덕을 어떻게 보느냐면 지질 파트가 미니멈 3사람 매달려야 되고 외부 인력까지 한 5명 매달리고 하면 전체 책에서 한 40% 정도 차지해야 돼요. 페이지로 얼추 한 200페이지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병호 선생님이 전체 윤곽을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파트 지금 벌써 완성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지도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하경 선생님이 인디언에 대해서 엄청 또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인디언 파트, 차코 캐년,
메사버드 이걸 연결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인디언 미국 서남부 인디언에 대한 종합적인 맵이 나와야 돼요. 그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우리가 충분히 갖고 왔고 지질은 우리가 한 30권 산단 중에 지질 가는 책이 한 10권이 넘어요. 그래서 인디언 쪽 적어도 한 30%, 지질 쪽 한 40%, 그리고 그게 책 전체 한 70%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와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해양 탐사가 뭐하고 비슷하냐 바둑 대국하는 거예요. 큰 상대가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박주환 선생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그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나 좀 메사버드나 그런 지질을 보면 지형을 보면 뭔가 확 이렇게 꼼짝 못하는 이걸 느껴야 돼요. 진짜 내가 상대하는 이 상대가 아까 보세요. 그 편암 나온 게 20억 년이잖아요. 여러분들 해양지가 평균 수명이 언제나 2억 년이에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 만들어질 때까지 해양판이 10개 정도 판이 들어갔다 사라졌다 들어갔다 사라졌다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그 현장에 우리가 그 앞에 노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경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부터. 그래서 지금 박주환 선생님 그걸 제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규명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때 해양탐사가 가장 좋은 점은 그 위대한 자연에 노출되는 거예요. 되면서 내가 상대해야, 내가 이해해야 될 이 상대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가 사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것을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박주환 선생님하고 내가 차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공부꾼이에요. 끊임없이 그 체질에 대해서 막 계속 우리 차에서는 그 얘기만 했어요. 계속. 다른 차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 체질이 저게 어떻게 저렇게 생성될 수 있는 거야.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됐다. 저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갖고 평생 이제 지질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해양탐사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